평화로운 날, 여느 때와 다름없던 순간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후회로 남을 수도, 기적 같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마, 바로 뇌졸중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4위 돌연사의 주범.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뇌졸중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그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당신의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동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복잡한 도로망과 같아서 이 도로가 막히면 자동차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듯이 뇌세포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면서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것이죠. 때로는 심장에서 생긴 피떡, 즉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 뇌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반대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새어나와 뇌세포를 압박하고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어나와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듯이 터진 혈액이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고혈압이나 혈관이 약해진 동맥류 파열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 근본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갑자기 죽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뇌졸중은 우리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자,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뇌졸중의 세 가지 긴급 구조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패스트라고 기억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F. 페이스 드루핑, A. 암 위크니스, S. 스피치 디피컬티, T. 타임 투 콜 119.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편측마비, 즉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뇌졸중 환자의 무려 80에서 85%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바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비라고 하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뇌졸중에서 말하는 편측마비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입니다. 마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진다거나, 젓가락질을 하던 중 힘이 빠져 젓가락을 놓친다거나,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힘없이 컵을 떨어뜨린다거나, 똑바로 서 있거나 걷고 있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기울어지고 결국 넘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만 나타난다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절박한 비명 소리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호 안면 마비,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다. 뇌졸중 환자의 약 절반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바로 안면 마비입니다.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거나 삐뚤어지는 증상이죠. 거울을 봤을 때 또는 주변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이 어색해지고
좌우 대칭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웃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거나, 이 하고 말했을 때 한쪽 입만 제 기능을 못한다거나, 물을 마시다가 한쪽 입가로 물이 흘러내리거나,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증상이 아닙니다. 뇌의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또는 주변 사람의 얼굴에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언어장애, 말을 잘하지 못한다. 뇌졸중 환자의 약 4분의 1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언어장애입니다. 이 언어장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실어증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구성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구음 장애입니다. 이것은 발음 장애라고도 불리는데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말을 발음하는 기관, 즉 목, 성대, 혀, 입술 근육 등이 마비되어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을 더듬거나 뭉개져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는 발음이 꼬인다면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즉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 장애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것은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무려 7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만약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병원에 갈수록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골든타임, 즉 황금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딱 한 가지 행동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식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다려보기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 괜찮아지기를 바라기 전에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 단위, 초 단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은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지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샤워하고 짐 챙기고 천천히 병원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응급 상황 시 가장 빠른 길은 119입니다. 뇌졸중은 두려운 병이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응급으로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뇌 손상 정도와 혈관 막힘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치료 후에는 입원 치료를 통해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같은 증상은 초반에 다소 악화될 수 있지만 이후 한 달에서 3, 4개월에 걸쳐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 통계만 보더라도 치료 후 3개월 시점에 55에서 60%, 그리고 1년 시점에는 65% 정도의 환자들이 발병 이전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됩니다. 즉,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증상도 경미하고 회복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처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에 6%, 5년에 10에서 15% 정도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는 환자들의 이야기이며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률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뇌졸중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퇴원 후 치료 계획에 따라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뇌혈관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당신의 생명선입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건너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십시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현재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약물로 비교적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여러분, 흡연은 뇌졸중 재발에 있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담배를 놓으십시오. 또한 당뇨병은 뇌졸중 재발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질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약이 혈당 조절의 절반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여러분의 노력, 즉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재발 예방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 이것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주 3회 정도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뇌졸중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미래의 큰 병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전조 증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119에 연락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소중한 삶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잘 치료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